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혜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또 에너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좀 또 새로운 에너지 이야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수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수소는 실패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실패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지금 현재 성장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미국이 이 수소 시장을 기술이 아니라 게임의 룰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먼저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숫자와 구조를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수소를 보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전력 시장의 중심이 됐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주요 발전원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고, 가격 역시 굉장히 저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역시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소는 아직도 여전히 비싸고 복잡하고 화석연료에서밖에 못 만들잖아 라는 인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한때 유행이 아니었냐, 미국의 수소 산업은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그러면 왜 이런 인식들이 조금 생겨났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을 보면요, 연간 9,5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산업만 보면요, 규모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소의 정체를 보면 나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수소의 약 70%가요 천연가스 개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5%는요 석탄을 개질을 해서 나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그린 수소는요 아직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5%가요 천연가스랑 석탄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해질 수소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소 산업은 커졌지만 우리가 실제 바라고 원하는 그린 수소 산업은 아직 시작 정도밖에,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죠. 이 간격 때문에 수소는 아직도 미래 에너지라는 희망보다는 이거 수소만 보면 과거에 묶여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암울한 현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랑 한번 수소랑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력 생산 단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간 투자 규모도요 수천억 달러씩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반면 수소는 투자도, 설치도, 가동도 여전히 느려 보입니다. 하이드로젠 카운슬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의 이제 확정된 투자 규모가 1,1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FID 이후 건설 가동 단계에 들어간 프로젝트가 한 500개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증가액이 한 3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숫자 자체는 작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연간 투자 규모랑 보면 체급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수소가 바로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수소는 애초에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전기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는 전기가 직접 들어가기 힘든 곳, 혹은 전기를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는 것, 그 전기를 잘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겨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소가 산업적으로 큰 이용을 하려면요, 전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면 아마 조금 더 산업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강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계속 망할 수도 있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도 철강 산업이라는 거대한 산업에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00%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철강의 환원 공정, 그 다음에 화학 원료, 정유 공장, 고온 열, 중장거리 운송, 그 다음에 계절 저장, 이런 분야에서 수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전기 시장의 대체제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을 보면 전기로만 탈탄소화를 하기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체제로 수소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가별로는 이런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수소를 누가 많이 만드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뭐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지, 얼마나 비싸며 국제적으로 거래 가능한 등급을 갖추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한번 봐보면 됩니다. 보면 뭐 호주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에너지 수출국이고요. 그 에너지 수출국들이 대부분 수소 생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송의 문제이고, 그런 수송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냐 없냐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잠깐 뒤로 하고 주요 수소 플레이어들에 따라서 어떻게 현재 수소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입니다. 물량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요, 중국 수소는요, 상당 부분이 석탄 기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수소 생산의 25%가 석탄 베이스다. 대부분이 다 이 석탄 베이스 중국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 세계 한 4분의 1 정도를 그냥 석탄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자, 석탄 기반 수소 같은 경우에는 1kg을 만들 때 약 18에서 20k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천연가스 계질 수소는요, 수소 1kg을 만들 때 9에서 12kg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순소인데 탄소 배출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LNG에서 했었을 때 최 한 10kg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석탄은 20kg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수소가 국내 산업,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싸게 자기네들이 더럽게 만들어서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거 뭐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게 국제 수소 시장이 열리는 순간 이런 수소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가 깨끗해지려고 만드는 건데 이렇게 더러워지려고 하는 수소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에 가장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유럽은 탄소 가격, 그다음에 인증 체계, 지속 가능성 기준으로 이런 여러 규제들을 가장 촘촘하게 현재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요. 유럽은 수소 시장을 자기네들의 룰을 만드는 이런 위치에 좀 있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수소를 만들기는 하지만 유럽은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은 전력 가격이 비싸고요. 전력 시장 구조상 전기 분해 수소를 낮추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전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비중들이 높고 그 에너지 비중을 뭐 에너지가 여분이 있어서 이거를 수소로 전환하는 에너지 구조상 조금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소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제 수입국이, 수입 지역이 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대신에 규칙을 만들면서 수소 시장에 예를 들어 뭐 심판자나 아니면 포지션을 약간 그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수소가 깨끗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수소에 대한 발자국, 탄소 발자국을 제출해줘. 근데 우리 방식대로 해. 우리가 많이 수입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 방식을 하기 위해 컨설팅은 우리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산업시장, 이런 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려면 미국이 등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요, 현재 중국처럼 수소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처럼 절대적인 규칙을 내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대신에 지금 미국은요, 수소를 금융과 제도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45V라는 이런 IRA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미국은 청정 수소 1kg에 뭐 최대 $3 보조금을 주고 10년 동안 세액공제로 이를 보장을 한다고 지원책이 있는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미국이 수소를 금융이나 제도적인 틀로 조금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보조금 성격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시장에서 투자가 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격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내가 투자를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V라는 제도 자체가
수소 가격의 하한선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자, 투자자들 여기에 붙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미국이 내세운 이거를 공짜로 돈을 막 푸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탄소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차등 지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성적표를 매기고 그 성적표에 따라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해서 생산자는 전해조를 사서 전해조를 이용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전기 조달 방식, 인증, 그러니까 개통 연결, 저장까지 전부 다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탄소의 이런 배출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소 1kg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보면 약 50kWh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요, 전해조 기술이 달라도 크게 벗어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PPA를 쓰면 한 킬로와트당 3센트 정도가 됩니다. 메가와트로 환산을 하면 한 $30 수준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전기 비용이 50 곱하기 0.03,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한 $1.5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비비, 그러니까 보통 100메가와트 전해조를 한번 한다고 하면 킬로와트 시당 한 $2,000 정도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설비를 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에 걸쳐서 회수한다라고 하면 1kg당 설비 회수 비용이 $1에서 $2.5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한 $1에서 $2.5,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1.5 정도로 본다고 하면요, 운영, 보험, 인력 이런 것도 한 $0.5 정도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그린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전기비 $1.5, 설비비 $1.5, 운영비 $0.5 해서 한 $3.5 정도가 나옵니다. 킬로그램당. 이렇게 $3.5라는 이런 원가,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요, 그린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에서 4에서 $6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어찌됐건 뭐 다른 것까지 했었을 때 그린 수소로 볼 수 있는 게 0.5에서 한 $2.5 정도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45V를 한번 얹어 보면요, 최대치 $3를 받으면 생산 단가는요, 킬로그램당 0.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에서 $6면 이득이 확 늘어나게 되죠. 투자도 많아지고 미국에서 수소 사업 금방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5V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어떤 거를 추가를 할 거고, 어떤 전력을 매칭을 할 거고, 시간별로 어떤 피크 시간대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전기 가격이 또 올라가는 시점도 있고 떨어지는 시점도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해조 가동률이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전기를 사용은, 미국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계절별, 시간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세탁기를 돌리거든요. 그때 전기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많이 드는 건조기를 새벽에 보통 돌립니다. 좀 뭐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까 킬로와트 시당 3센트라고 했었잖아요, 전력 가격이. 그게 한 50% 정도까지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와트 시당 뭐 4.5, 아니면 뭐 50센트 뭐 이렇게까지도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 비용이 이제 급속도로 더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가동률 역시 전기 비용이나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24시간 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도 보통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전기의 비용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설비 회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45V를 활용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면 풀로 다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생산 원가가 킬로그램당 $2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원래 $0.5 벌 수 있는데
$2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 수소 안 해, 수소 망했네, 과연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청정 에너지원의 다양함, 그리고 청정 에너지들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이런 효과들이,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 초기에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45V를 만약에 해서 원래 0.5달러야 되는데 $2로 올랐으니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적용했었을 때, 그린 수소를 했었을 때 단가가 $2 정도가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2.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그게 $2 이상이니까 이 $2를 기준으로 너희들이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라는 이런 분명한 수치를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적으로 어찌됐건 킬로그램당 $2라는 숫자를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었을 때 경제성이 나오면 얼마든지 해봐. 그러니까요, 이 경제성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을 해 준 거.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지만요, 단순히 전해조만 깔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소 허브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수소 허브는 생산, 저장, 운송, 수요를 한 지역에 묶어서 이제 전해조의 가동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고 전력 매칭 비용도 줄이는, 그리고 장기 계약까지 이끌어가면서 사업성을 최대한 보존해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2라는 거를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주고 여기에 수소 허브라는 시스템을 올려서 너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뭐 수소, 그린 수소, 뭐 LNG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소, 우리는 가격이 딱 이래, 이 가격,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로 하나의 예시지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한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라는 건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지 시장이 커지냐면 세계적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더 커지려면 서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제 무역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국제 무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이런 수소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지요. 자, 수소를 원유처럼 옮길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할 수 있죠. 고압, 극저온, 그 다음에 손실률 보정, 그 다음에 저장, 운송, 난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뭐 액화수소는 여전히 어렵고요. 이 액화수소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죠. 자, 암모니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가 없습니다. NH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톤에 약 한 176kg 정도의 수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연간 2억 톤 가까이 되는 이런 글로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항만, 선박, 저장 인프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고요. 왜?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 또 메탄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메탄올 같은 것도 이제 CH3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이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알코올인 거잖아요. 상온의 액체고 위험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수소가 들어간 여러 연료로 많이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올 아까 제 CH3,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꺼내는 순간 CO2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천연 원료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암모니아는 그러면 어떨까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료로 쓰기는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물류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운반하는 이런 선박도 봤는데요. 암모니아가 간단한 개질 작업만 거치면 바로 연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암모니아가 직접적으로 연료로 쓰일 수도 있는 환경도 조만간 갖춰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수소 시장이 완전히 열린다라고 하면 각
나라의 위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바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나라야 깨끗하게 만들든 더럽게 만들든 자기네들이 먼저 만들어서 우리는 깨끗한 연료 써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바뀌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게 전력망에 연결이 잘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해조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린 수소를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 워낙 자체적으로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에너지 수출국이 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로 만들 내수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시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단순하게 많이 만들어서 파는 이런 공급자의 역할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뭐 유럽은 규칙을 잡고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그린 수소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레이 수소는 어떻게 돼야 된다, CCS는 어떻게, CCUS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시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가격 바닥도 만들어주고 허브로 이래 거래도 막 이렇게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를 활용한 국제 물류도 아마 미국에서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텍사스에 가면 암모니아 전용 항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항만들이요, 텍사스 전역에 파이프라인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이요. 그러면 텍사스에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천연가스 회사가 CCUS나 CCS로 만든 이런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서요, 그 암모니아를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소 시장이 형성이 되어가고, 이게 돈이 되고 있구나, 이게 된다 라고 싶으면 갑자기 커질 수 있는 이미 인프라는 미국 내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발전용 에너지로서 수소 아니면 이동수단, 저장수단으로서의 수소가 조금씩 좀 느리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소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에너지 상품, 정책, 금융이 결합되는 시장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수소는 실패했냐라는 것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소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하고 그 실질적인 이득을 어떤 기업이 가져갈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좀 길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